엄마 아빠 모두 알고 할아버지, 할머니, 시터님까지. 우리 동네 어린이병원!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소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손수예입니다. 오늘은 저희 채널의 인기 영상 중에 하나죠. BCG, 네. 피내용, 경피용 무엇을 맞을 것인가에 네. 대한 후속 영상입니다. 네. 그래서 BCG 접종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질문들을 남겨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이전 영상에서 BCG 접종 중에서 피내용과 경피용의 차이점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 굉장히 많은 댓글이 달렸어요. 네. 추가 질문도 많이 남겨주셨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그 댓글들과 많은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질문을 하나하나씩 드릴 거예요. 네네. 그러면 손수혜 선생님께서 네. 답해 주시는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BCG 접종을 했어요. 집에 가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딱히 없습니다. 목욕은 이제 내일부터,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 하시면 되시고요. 발열이 나는 접종은 아니기 때문에 뭐 해열제를 따로 준비를 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접종 부위를 뭐 심하게 문지른다든지 뭐 아니면은 거기다 반창고를 붙인다든지 그런 것만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종을 하고 난 다음에는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근데 원래 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데 바로 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 BCG 접종은 지연성 면역 반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2주, 빠르면 2주 아니면 한 달 지나서 이렇게 굼는 친구들도 많이 있으니까 뭐 이제 접종 부위만 깨끗하게 하면은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BCG 접종한 부위에서 고름이 나오고 붉어졌어요. 소독을 해야 할까요? 네, 소독약으로 매일 소독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샤워도 다 해도 되고요, 목욕도 해도 되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심하게 문지르거나 거기 고름을 막 짠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막 소독을 한다든지 그런 행위는 안 하시는 게 좋고 어떤 분들은 거의 연고를 막 바르세요. 상처 연고 아니면 이제 뭐 거의 이제 꺼즈로 덮거나 뭐 반창고를 붙이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면역 반응을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 상처가.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주의해 주시는 게 좋겠고, 그냥 이제 잘 씻기고, 그다음에 고름이 나온 부분은 깨끗한 꺼즈나 가제 손수건으로 가볍게 톡톡톡톡 해서 이제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고름이 옷에 묻었다 그러면 옷 잘 갈아입히시고, 이런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웬만하면 안 건드린다. 네. 그래서 면역 반응은 이제 조금 나아졌다가 또 생기고, 또 조금 굼는 게 나아졌다 또 굼고 이러거든요. 그 한 돌에서 두 돌까지는 좀 이게 지속이 될 수 있으니까 약간 이제는 아문다라는 느낌이 한 돌 지나서 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좀 반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 신생아 때 BCG 접종을 하고 접종 부위의 겨드랑이에 먹물이 생겼어요. 괜찮을까요? 네,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BCG 접종을 한 후에 이렇게 이제 림프 전염, 그러니까 접종한 부위에 이 목이나 겨드랑이 림프 전염이 생기는 경우가 한 1% 정도 있는데요. 아이가 특별히 아파하거나 아니면 크기가 크지 않아서 불편해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두시면은 됩니다.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게 대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아주 예전에는 이런 림프 전염이 생기면 결핵약을 먹었어요. 근데 이제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효과가 없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따로 약물 치료를 하지는 않고요. 근데 만약에 크기가 너무 커, 그리고 아예 불편해, 그리고 피부색이 좀 벌겋게 이제 발적이 생기거나 아파한다 이러면은 이제 화농성 림프전염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외과적인 치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접종을 했던 병원에 가거나 보건소 진료가 그런 진료에 특화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거나 그것도 좀 어렵다라고 하면 이제 BCG 접종 관련 문의처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연락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그 문의처는 제가 그 연락처나 이런 것들은 이제 고정 댓글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적어놓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한 달 전에 BCG 접종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 반응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맞아야 하는 걸까요? 이 질문도 되게 많이 하는데요. 재접종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BCG 접종자의 5% 정도에서는 이런 반응이 생기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제 피내용 접종의 경우. 그래서 반응이 생기지 않는다고 해서
이 BCG 접종이 반드시 예방 효과가 없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예방 접종을 제대로 한 게 맞다라고 하면은 이제 특별하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이제 접종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진료실에서 이제 피내용 접종을 할 때 아이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피내용이라는 거는 피부와 피부 사이니까 네. 정말 포를 뜨듯이 들어가거든. 네. 그래서 이제 접종약을 이제 주입할 때 막 이렇게 찔끔 움직이면 접종약이 이렇게 새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종종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호자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같은 부위에 재접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반응이 생기지 않았다고 해서 재접종을 요새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접종할 때 주치 선생님께서 그건 판단하실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그래서 그때 잘 맞았다고 판단이 음. 되면은 그 이후에 어떤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접종이 안 된 게 아닌가 하고 네. 걱정하실 필요는 걱정하는 마음은 알겠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하지만 다시 하진 않는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경피용 BCG 접종을 했어요. 도장 찍은 곳 18군데 중에서 곰지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질문하는 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곰는지 안 곰는지 거기 그걸 다 보신 네. 거잖아. 근데 접종이 잘못된 거 아닐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게 그 도장형은 이렇게 동그란 거를 이렇게 2번씩 찍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때 하나만 빼고 찍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가능해요. 이렇게 찍는데 살짝 이 끝에를 제대로 안 눌렀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네. 대부분은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기면 면역 반응이 이제 먼저 일어나는 거, 이제 나중에 일어나는 거 이런 이제 차이일 가능성이 더 많아서요. 좀 기다리면은 반대 면역 반응이 없던 곳에도 이제 뭐 곰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안쪽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있거나 이렇게 할 거니까 그것도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BCG 접종은 왜 꼭 팔에 하나요? 엉덩이나 발바닥에 하면 흉터가 보이지 않을 텐데 안 보이게 하면 안 되나요? 이 질문도 아직까지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것도 이제 오랜 시절 전에 엉덩이에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옛날에 불주사라고 팔뚝에 하지 않았어요? 그게 BCG 주사 맞아요. 아니야?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엉덩이에다가 하신 할머니들이 이렇게 엉덩이에다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BCG 접종을 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근데 엉덩이나 뭐 발바닥에는 림프절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면역 반응이 잘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어서 요새는 하지 않고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네네네. 네. 그리고 피내용에다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엉덩이는 지방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피내가 쉽지 않아요. 근데 지방에다가 그 피하 지방에다가 넣으면은 또 효과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팔에다가 하게 됩니다.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 나시 입어야 되니까 위에다 해달라고. 어깨? 보통 여기다 하거든요. 어깨 바로 밑에. 근데 이제 위에 여기다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다 하면은 또 면역 반응이 너무 세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 림프절염이나 이런 발생률도 올라가기 때문에 적절한 곳에 놔드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여기다 팔뚝에 놓자 이렇게 해서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많은 의학적인 연구와 논의와 그걸 거쳐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튜브탑 입으면 어떡할 거야? 그리고 그런 경우는 있어. 왼쪽에다가 하거든요, 보통. 나 오른쪽에 해주세요. 이러는 요청사항이 있어요. 그거는 오케이.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경피용 찍을 때 보통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찍거든요. 가로로 찍어달라, 세로로 찍어달라. 다이아몬드형으로 찍어달라는 요청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요? 왜 그렇대요? 모르겠어요. 그거 어디서 보셨나 봐. 그래서 그게 예쁘다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 정도는 그것도 오케이. 근데 여기 하나 찍어주세요.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경비용. 그런 분은 아직까지 못 만났는데. 마지막 질문이 있어요. 근데 이 질문은 너무 좀 속상하고 좀 그런 질문입니다. 댓글에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근데 무료 BCG 접종을 하면 나중에 놀림을 받을까요? 근데 BCG 접종, 무료 접종을 했는지 유료 접종을 했는지 그거에 따라서 집안의 가세를 가늠할 수 있나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걸로 놀림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걸로 이제 뭐
뭐 격급을 나눈다? 뭐 이렇게 하는 보호자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분들은 멀리 하는 게 맞아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 피내용을 할지 경피용을 할지 망설이는 분은 없었으면 좋겠고 없겠죠. 네. 네, 없다고 믿고 싶습니다. BCG 접종 관리 방법을 Q&A 형식으로 알아봤는데요. 굉장히 말끔하게 대답을 해주셔서 오늘도 정말 명쾌하게 속이 뻥 뚫렸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